더구나 아무 잘못도 없는 아내와 관련된 일이라 몹시 화가 나게 했다. 하지만 화를 내고 크게 동요하여 과격한 행동을 표출한다면 상대방의 노림수에 말려듦을 알기에 극도로 자제하고 있을 뿐이었다. 흑색선전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치졸한 것이어서 입에도 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본문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면 이랬다. 지난 총선 때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이후로 사회봉사활동 명령에 채워져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왔던 장학수가 정작 봉사활동은 뒷전이고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와 연애만 하고 왔다는 소문이 있다. 지난 총선 때도 전처와 사별한 뒤 같은 사무실 아가씨와 추문을 일으켰던 장군 1인 장학수가 이번 기회에 반성을 통한 자아성찰의 계기를 갖기는커녕 아니나 다를까 봉사활동에서 보여준 것은 정작 봉사는 뒷전이고 봉사활동 내내 간호사 아가씨와 노닥거리고 왔다는 것이다. 또 현재 그의 아내인 이모 씨도 봉사활동 명령을 수행하러 온 사람에게 철저한 봉사활동을 권하지는 못할 망정 신성한 간호사의 본부를 잇고 애정 행각을 부렸으니 사자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학수는 사실 봉사활동을 가게 된 이유는 자신이 3대 독재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북한과 아직도 대치하고 있는 나라의 형편에 소위 정치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이 자원해서라도 군대에 가야 했는데 못 간 일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봉사활동을 자처했는데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느냐며 당장에 쫓아가 싸움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꾹꾹 참아내고 있었다. 처음부터 자신은 상대방을 비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이익보다는 철저한 공약 실천 이행으로 승부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던 만큼 그를 극한적인 인내심을 갖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번 흑색 성전엔 육군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먹혀들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간 사실이 군대에 가지 않은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단 실정법 위반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처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상대방은 한술 더 떠 자신을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내용은 이랬다. 박은영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3년간이나 지극정성으로 돌본 효자로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인성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대부분의 육군자들은 100%의 진실을 알기도 어렵고 파헤치기도 쉽지 않아 액면대로 받아들여 박은영 후보에 대해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장학수 후보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난 2번 총선에서 이런 흑색 선전이 어떨 땐 치명상이 되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판세에선 반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민세춘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어 보이면 가차없이 물고 늘어졌다. 물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땐 지나가버린 차에다 손을 흔드는 꼴이 된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해서 애초에 학수가 찾아가 선전을 약속했던 일들은 모두가 허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오로지 상대방을 물고 뜯는 복마전 같은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소문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 미연에게도 전해졌다. 미연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나 어이없고 분한 마음에 명예훼손으로 소송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피해자인 장학수가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며 달래주어 겨우 참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분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더구나 자신이 알고 있기에 박은영은 결코 효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헌데도 자신이 마치 효도의 표본인 양 지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이 꼬웠다. 사실 미연은 그가 첫사랑이긴 했지만
그의 배신으로 인하여 받았던 인간적 모멸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출세를 위해 하루아침에 배반의 칼을 들었던 그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것도 모자라 마치 천사표인 양 포장하겠다고. 미연은 결코 묵과하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이 일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지 않은가.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나 아는 사람 앞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예요. 상대방에게 억지로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헛소문을 퍼뜨린 사실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낼 수 없을까요? 면씨,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답답해요. 제가 명색이 변호사인데도 이럴 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네요. 지금은 선거 기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사과하고 잘못을 빌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다고 했지 사실이라고 했느냐며 오히려 오이리발을 내밀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 보면 서로 상처만 입은 채 선거 기간이 끝나고 말 테니까요. 결국 손해만 볼 거란 말이죠. 차라리 저는 처음에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비방보다는 공약으로 승부를 걸까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지지율이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빨리 냉정을 찾고 원래대로 회복되길 기원하는 수밖에. 미연이 하도 답답해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이와 같이 신통치 못한 것이었다. 미연은 이렇게 계속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만도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원영이라면 지난날 헤어진 이후로는 두 번 다시 부딪히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먼저 딴죽을 걸고 나왔던 만큼 문제가 발생한다면 잘못은 상대방에 있다고 스스로 단정했다. 남편에게서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고민 끝에 그래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해줄 민근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민근은 사무실에서 미연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랜만에 차나 한잔 하자며 선뜻 시간을 내주었다. 저도 대충은 들어 알고 있지만 형이 그렇게 미연 누나까지 사잡아 매도하는 치졸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고도 싶지만 애초에 선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형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근 씨, 저는 정말 억울해요. 선거와 아무 갈 일 없는 저까지 진흙탕 같은 선거판에 끼어넣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오히려 선거 기간이니 참으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이제 제 감정을 차지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더구나 다시는 떠올리고도 싶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모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엽고 미연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극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기 때문이다. 미연 누나, 심정은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마 표현을 그렇게 못하겠지만 두 번 다시 상종하기도 싫은 배신자 같은 인간에게서 사과를 받지는 못할 망정 모함을 받다니요. 그 말에 미연이 깜짝 놀라 민근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착하고 순한 민근에게도 저런 말이 거침없이 나오다니 하는 표정이었다. 사실 저도 형으로부터 이번 선거에 도와달라는 제안을 숱하게 받았어요. 제가 공무원이니 개입하면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도 막무가내였어요. 친형을 돕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면서요. 심지어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상종까지 않겠다는 막말까지 했어요. 어머, 그 정도예요. 혁이 사실 지난 토요일까지 마지노선으로 잡아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결국
선거 사무실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